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결방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엄청 많았고, 게다가 또 오늘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차분히 모시겠습니다. 뭐 사람을 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해서 받는 재판은 아니라서 좀 덜 부끄럽죠. 예. 자,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인데요. 아무래도 로이터와 연이 맞나 봅니다. 지난해 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면서 북의 핵 미사일이 사실상 중국 작품이라는 뜻의 발언을 했었죠. 이번에 정말 중요한 5개의 화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킬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먼저 지난해 말에 그 윤 대통령의 그 획기적인 발언 다시 한번 보시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예, 뭐 검사가 조폭한테 하는 그런 화두죠. 야, 그거 뭐 너희가 그 힘 있는 거 다 아는데, 생각 있으면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좋은 말로 할 때 잘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그런 화두입니다. 사실은 그 화법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콕 찍은 발언입니다. 이무렵 백악관도 중국이 북핵 미사일을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미국은 알고 있다. 그것을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존 커비가 대신 얘기했는데, 예, 역시 한국도 같은 문맥에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도된 걸로 보면은 국빈 방문에 관해서 이 5개 화두를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감시 정찰 자산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이 총론인데요. 총론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상당한 조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정도 발언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 감시 정찰 자산 및 정보 분석,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는 살벌해져야 한다. 다음에 한국에서는 우리는 초고성능 고위력 신무기를 개발 중이다. 그러한 얘기인데요. 이 총론을 일단 조금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간 나머지 4개 화두를 차례로 보죠. 특히 총론 중에 강론에서 안 다루는 거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시정찰 자산 및 정보 분석에 대해서 강론에서는 따로 안 다룹니다. 예, 이 총론에서만 다뤄진 거예요. 일단 한국 자체의 감시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이제 격상시키는 노력이 있겠죠. 우리가 참 감시정찰과 정보 분석에 있어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런 취지를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결국 미국 MD의 감시정찰과 연동한다. 이건데 결국 미 우주군과 연동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간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일본과 우리가 감시정찰 정보를 공유를 하죠. 일본이 우리보다 위성이 한 7배 많습니다. 한 200개, 우리가 한 30개 그 정도 됩니다. 이를 두고 지소미아 정상화라고 이름을 하죠. 예, 이것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론에서만 짧게 언급하고 강론에서는 다루지 않은 게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제 비닉이라 그래가지고 공개 안 하는 무기들일 텐데, 군사평론가들은 일단 현무5 괴물 미사일, 이게 뭐 탄도 중량이 8톤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역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키네틱 에너지라 그러죠. 지하 100m를 관통을 해서 터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현무5를 대량으로 까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현무에다가 전자기 펄스, 그러니까 EMP죠. 예, 전자기 펄스탄을 하는데, 이게 반경 한 5km 정도 안에 범위에 있는 전기 장치, 그 다음에 전자 장치를 전부 망가뜨리는, 먹통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 전자기 펄스탄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반경 5km 안에 기미가 이상하면 이거는 뭐 특별히 대량 파괴가 아니니까 반경 5km 안에다가 때려 놓으면은 상대방은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고성능 고위력 신무기가 무엇일까? 요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이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총론에서 잠깐 초고성능 고위력 신무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무엇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이게 이제 합동 화력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합동 화력함은 이제 80발인지 80셀인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80발이면은 뭐 우리 구축함도 그거 이상도 하니까 80발이라기보다 80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사일 종류에 따라서는 한 셀에 4발씩 들어가거든요. 쿼드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80셀이면 이게 최대 320발 정도까지 돼서 역시 합동 화력함이라고 할 만하겠죠. 영어로는 이걸 화력함이라 그럽니다. 아스날쉽. 그리고 이제 수면 위에 이 CG에서는 수면 위에 그 무슨 선실 같은 게 있는데, 저 선실이 저렇게 돌출도 안 돼 있고 완전히 납작하게 깔린 저 그림에, 이제 정지된 그림에 나오는 저런 컨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 노출을 최소화한 극한의 스텔스가 되는, 그래서 이 해수면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다니니까 상대방이 위성으로도 잘 식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레이더로는 당연히 식별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게 이제 그 타겟이 되지 않냐. 네,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척에 이제 미사일 값까지 해서 한 1조 원쯤 될 겁니다. 300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 이상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배값도 배값이지만 저 미사일 값이 문제죠. 그런데 저게 한 척이면은 골로 갈 수 있는데, 세 척이 되면, 그러니까 인계철선 역할도 하죠. 서로 한 척이 깨지더라도, 1조가 날아가더라도, 아, 쟤들이 전쟁 시작했구나. 쟤들이 저거부터 노릴 테니까. 그리고 두 척에선 쏘죠. 특히 상대방이 그게 중국이 됐던 북한이 됐던 우리의 그 합동 화력함을 겨냥하고 미사일을 쐈다라는 걸 감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는 또 발사도 가능할 거라고요. 두들겨 맞아서 침몰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스텔스 기능을 얼마나 넣냐. 그러니까 위성에서도 잘 안 보이고 바다 수면이랑 비슷하니까 레이더에서도 잘 안 감춰지고, 그리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고, 그리고 한 대 값은 뭐 1조에서 1조 5천억.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침몰될 각오를 하더라도 여러 대를 갖고 있으면은 여러 대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기본이 세 척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건 뭐 세 척에서 끝나겠어요? 해서 저게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저게 10척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한 10조, 15조 써서 한 10척 한다 그러면은 저기서만 발사되는 게, 만약에 셀이라 그러면 쿼드팩으로, 셀이라 그러면은 320에 곱하기 10 하면 3,200발 발사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항모같이 그렇게 괴물스럽게 큰 거에 대해서는 특히 서해랑 우리 남해, 이 천해에서는 항모 그렇게 괴물스럽게 큰 게 중국이랑 가까워서 별로 돈만 비싸지. 그러니까 비행기까지 하면은 항모 한 척이 뭐 한 10조, 20조 그냥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거보다는 저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이랑 제가 그게 2018년인가? 예, 2018년에 그 CPEC, 미국의 그
컨서버티브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인가? 예, 그 보수주의 행동위원회 거기에 있었던 그 한국 관련 그 토론회에서 같이 그 패널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데이비드 맥스웰입니다. 미8군 작전 참모 출신인데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그 자기 경력이고 그 전에도 한국에 계속 근무를 해서 아마 이렇게 그 되돌이켜 보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미국에서 보낸 시간만큼 긴 사람이에요. 한국 통이에요, 아주 빠꼼이에요. 군사 전략가죠. 예, 군사 전략가인데 아주 좋게 보더라고요. 평이. 예, 한번 보시죠.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미한 동맹은 물론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면서 한국 군 당국의 합동 화력함 개발 계획을 지목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군이 조만간 개념 설계 작업에 들어갈 합동 화력함은 80발 이상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해 북한 내부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함입니다. If they were to produce these ships with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would be able to provide a ring of fire around North Korea where they would be able to target every inch of North Korea in depth. And that would really be a capability that would be great. 예, 한국에서 합동 화력함을 한 서너 척 운영을 하게 되면 북한을 완전히 포위하는 화력망, ring of fire, 불의 고리를 형성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비드 맥스웰 같은 사람이 군사 전략가인데 저런 사람이 저 정도 얘기를 할 때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밀리터리 쪽 평론하시는 분들 중엔 그것도 뭐 표적이 되지 않냐. 근데 여러 척이고 한 척이 뭐 구축함 정도의 가격이니까 그 미사일 값까지 해서 그거보다 좀 비싸거나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화두죠. 이건 총론 끝나고 뭐냐면은 한미 확장 국제는 나토보다 긴밀해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던지는 실제 의미는 뭐냐면 야, 미국 아저씨들, 당신들 아직도 중국 눈치 보냐? 미국이란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안 하죠. 자기들 생각에. 그래서 1951년도 4월 달에 메가더를 날리죠. 메가더는 중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북진해서 통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브레인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그런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원래 그림대로 분단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휴전선으로 고착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지금까지 계속 돼 왔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그 동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일본을 훨씬 더 선호했죠. 돈도 잘 내고 비싼 무기도 잘 사고 그다음에 일본은 한국 사람들처럼 본능적으로 실존적으로 전투적이질 않으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약간 골아픈 너무 맹렬하고 너무 전투적일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게 1954년 7월 달이죠. 우남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께서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물론 그 앞부분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보답은 저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자락 깔긴 했지만 그 의회 연설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우남 이승만이 한국과 대만이 육군을 동원할 테니까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동원해라.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치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중국을 자유화시켜야 된다. 그러한 아주 미국 관점에서 보면 호전적인, 터무니없이 전투적인 미국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연설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을 볼 때는 이거는 실존적 처지가 그 존재 조건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뜯어 말리는, 눌러서 밟는, 미사일도 뭐 사거리 제한시키고 뭐 모두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안함이 폭침이 돼도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말리는. 저는 그때 MB가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길래 미국이랑 얘기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혼자 했더만, 그냥 혼자 자가 발전한 거더만. 그래서 결국은 그때 보복 못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평도 포격 때도 보복을 못 했죠. 그래서 미국은 자꾸 이렇게 뜯어 말려서 한국을 누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과 엮일까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 이제 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화두가 뭐냐면은, 한미의 핵무기 사용 계획 훈련을 고도화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나토보다 긴밀해져야 된다. 나토의 핵 계획 그룹보다 긴밀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인데, 이게 핵 계획 그룹, 그러니까 NPG, 이게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 이게 뭐 하는 데냐면, 미국 핵무기 공유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핵무기의 사용, 투하에 대한 논의, 실행 구조예요, 저게가. 저거를, 국내에서 많이 주목을 안 하던데, 계획그룹 아시아판 구상 가능성과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한국과 나토처럼 핵무기에, 그러니까 진짜로 핵무기 공유에 준하는, 혹은 그거보다 더 사실상 내용은 더 살벌한, 그러한 미국이 그러한 움직임을 취하게 되면 이건 중국 목 밑에 미국의 칼을 딱 대는 거예요. 살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윤 대통령이 꺼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국 눈치 보는 동북아 군사안보 전략 이제 폐기할 때 됐잖아. 그 소리예요, 저게. 미국이 만약 이번에 윤 대통령 방미,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나토의 핵 공유보다 더 실행력이 강한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나온다면 그건 중국에 대한 한미 공동 구타 사건입니다. 저는 저거 보면서 야,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번 국빈 방문 때 좀 두고 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기까지 갈지 안 갈지. 그냥 윤 대통령의 자기 비전을 얘기한 건지 실제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일이에요. 저 정도로 미국이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해서 인정사정 안 보겠다는 게 저 메가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저게. 이거죠. 미국이 저 정도 일을 저지른다는 건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북의 핵과 미사일이 말이야. 그거 네가 만들어준 네 작품인 거 아는데 너 그냥 잡아떼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 우리는 북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준비를 한미 공동으로 끝내놓을 테니까 네가 만에 하나 대가리 빳빳이 쳐들고서 덤볐다가 너도 불받아 되는 거야, 임마. 지금 그 메시지거든요. 저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의 확장 억제가 살벌해져야 되고 중국 눈치 보는 동북아 군사 안보 전략 1951년부터 51년 4월부터 했으니까 말가 다 날아갈 때부터 72년 된 전략 지금 이제 걷어치워라. 그걸 윤 대통령이 입 밖에 꺼낸 거예요. 아마 조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뭔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셋째도 저게 살벌해요. 미국의 동아시아 최대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저게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뭐 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싸가지 없는 소리가 되죠. 대통령은 점잖아야죠.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는 제야나 언론인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독해법은.
지금 윤 대통령의 그 논리는 이거예요. 이거 발언할 때, 그 인터뷰할 때, 일본도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일본도 당사자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7배 많은 위성으로 걷어들인 정보 우리한테 다 공짜로 줘야 된다. 실시간으로. 그 소리죠. 그러고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확장 억제는 한국과 미국의 진도가 많이 나가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확장 억제라는 게 핵무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 핵무기 사용 체제, 한미 간의 핵무기 사용 체제 구현은 미일 사이의 진도는 거의 안 나갔고 한미 사이의 진도는 많이 나가 있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확장 억제, 즉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 상황에 관한 그 상황에 대한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먼저 한미 사이가 만들면 일본이 나중에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얘기는 뭐냐면요. 일본은 핵 알러지가 있다. 평화주의에 만연돼 있다. 지금 일본인들의 이렇게 여론조사 이런 걸 해보면요. 굉장히 군대, 군사, 군사적 충돌, 핵, 이런 거에 대해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 사람, 특히 핵 그러면 펄쩍펄쩍 뛰어요. 일본 영해에 핵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것이 싫다고 해서 4포인트에 거쳐서 일본 영해를 축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2차 오일 쇼크 맞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돌아가시냐 안 돌아가시냐라는 그런 그 어마무시한 안보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한테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2차 영해 축소가 된 포인트들은요. 우리랑 직결되어 있는 거는 일단 그 스시마 해협이죠. 거기를 영해를 축소함으로써 동해를 마음대로 소련배, 중국배, 러시아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영해 축소한 데가 그 스가로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해협입니다. 그래서 거기 원래 영해대로 가면 원래 영해가 12해리인가 되잖아요. 한 20km 되죠. 원래 영해대로 하면 스가로 쪽 홋카이도에서 12해리, 그다음에 혼슈 쪽에서 12해리 그래서 거길 외국배가 못 드나들어요. 근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큐슈 아래 2군데쯤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이 발생했냐? 미국의 핵잠수함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핵 싫은데 그럼 차라리 영해를 축소할게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보고 야 이거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같이 체제 짜고 논의하자. 그럼 일본이 안 하죠. 못 합니다, 그냥. 못 해요.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동맹과 함께 핵을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체제를 한미가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일본 나중에 따라오면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저게. 그럼 그 얘기는 뒤바꿔 말하면 뭐예요? 미국의 동아시아 최대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제 미국 당신들 그거 똑바로 직시해야 돼. 그 소리예요, 저게. 기시다한테 3번 전화 걸 것 같으면 나한테 10번 전화해야 되고, 기시다랑 10분 통화할 것 같으면 나랑은 100분 통화해야 돼. 그 소리입니다, 지금 저게. 엄청난 화두가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화두인데요. 네 번째 화두는 뭐냐면 이것도 살벌하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 너희도 공멸이야. 그 소리예요.